자, 유형 12번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자, 466번 보겠습니다. 구간 -2에서 2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쌤이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뭐 완성을 했어. 그래서 -2에서 2까지 찍어.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낸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제일 낮은 데가 여기고 제일 높은 데가 여기구나 하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치? 왜냐하면 실제 내가 그린 그래프랑 실제 생긴 그래프랑 다르니까.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을 법한 두 녀석과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두 녀석을 체크해서 누가 실제로 더 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일단 이 친구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바로 미분을 할게요. f'x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6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자, f'x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내가 문제에서 -2에서 2까지라고 했으니까 -2부터 2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딱 봐도 최대값은 여기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 값, 요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디다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얘는 f'x 그래프고 얘는 fx 그래프니까 우리 f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랑 2를 대입한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2를 대입하면 -16, 12, 24, 3. 2를 대입하면 16, 12, 24, 3. 네. 이거 뭐 누가 봐도 위에 게 더 큰 걸로 확인이 되죠, 그렇죠? 여기 -24 해야 되니까 7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7 맞나? 7. 그리고 여기는 8이다, 2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더 높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가 23, 여기가 7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이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최소값. 여기는 비교할 게 없지, 그치? 얘밖에. 그러니까 1 갖다 대입하면 1 값은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하고 23이랑 더해서 19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뭐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간 -1에서 3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이 19일 때 a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대값이 19라는 건 누가 더 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그림 그리기 쉽게 a값을 상수에다가 배치를 해줬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친구는 -4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1로 조립제법 될 것 같이 생겼다, 그렇죠? 네, 3차니까 조립제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4에 x-1 하고 뒤에 x-1 x 플러스 2 이렇게 요거마저도 인수분해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지금 근은 -2하고 1 이렇게 두 개야. 그지? 근데 -2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뚫고 가는 거고, 1은 두 개 있으니까 접한다. 중근이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그릴 때 이렇게 생겼어요. 3차 함수는. 맞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함수라서 반대로 이렇게 생겨야 돼. 두 번 꺾이는 거야. 그지? 두 번 꺾일 때 얘는 뚫고 얘는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내려가고 올라갈 때 여기 접하고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접하고 올라가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애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애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여기 두 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밑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흔들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지?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에서 1까지라고 했으니까 -3은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 있을 거고, 1은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죠?
최대값 구분하기 딱 좋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딱 최대값이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24 플러스 A네요. 얘가 19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용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 자, 4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두형의 둘러싸고 내접하고 어쩌고저쩌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 쭉 깔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지수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녀석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밑변이랑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밑변이랑 높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지수를 잘 잡아야 돼. 여기에 제일 만만한 이 녀석. 왜냐면 여기 보면은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정사각형도 아니야.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 구하니까 밑변하고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자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냥 a,0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차함수의 특성상 얘랑 얘랑은 정반대편에 있겠지. a랑 d랑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0이 될 거고, 그럼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여기의 길이는 2a가 되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 a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c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치? a의 값에 맞는 좌표가 여기니까, 그죠? 그래서 a, a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 길이를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 1, 마이너스 7 이렇게 둘 거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7이야? 플러스 7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항상 아래쪽에 있는, 즉 음수인 좌표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a를 갖다 대입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왔고 그 친구는 음수라는 게 확인됐어. 왜냐면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잡은 미지수인 a가 양수인 상태로 미지수를 쭉쭉 나열을 잘 해줘야지. 좌표는 이게 맞지만 길이는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을 써줄 거예요. 넓이는 SA라고 쓸게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우리는 이제 무리수의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루트 3분의 2 a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 프라임 a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랑 루트 3분의 2 그리고 음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범위가 있었잖아. 그지? 범위가 있었으니까 제일 높은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내가 만든 A에 대한 범위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A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길이가 여길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어도 되냐 이 말이야.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생기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A는 이 점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심지어 이 점에 있어도 안 돼요. 이 점에 있어도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여기 2라는 값 전에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맞죠? 네, 그래서 A를 잡을 때 우리 A가 0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0은 대충 여기 한가운데쯤에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1. 얼마분의 2니까 1보단 좀 크죠, 그쵸? 네, 그래서 2는 대충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여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루트 3분의 2를 어디다 대입하냐? SA에 대입합니다. S 루트 3분의 2는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자, 마이너스 2에 루트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8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 막 유리화하고 막 그러셔도 되지만 우리 요 세제곱이라는 녀석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세제곱은 뭐냐면 제곱이랑 1제곱이랑 합쳐진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랑 루트 3분의 2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 왜 분리했는지 알겠어? 얘랑 얘랑 묶어주려고. 루트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것만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루트 3분의 2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24 이렇게 돼서 루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6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3루트 3분의 32 이렇게 되니까 유리화까지 해주면 9분의 3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 등장했었던 문제고요. 우리 이때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내가 왜 쌤 계산 원래 안 하는 거 알지, 그치? 쓸데없이 계산을 왜 이렇게 길게 했냐? 루트에 대한 세제곱, 네제곱의 계산을 힘들어 하더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침착하게. 알겠죠? 네, 유리화 하셔서 더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활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갖고 와서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81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BCD의 부호 구하는 건데요. 진짜 쉽게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차 함수지. 3차 함수가 결국 상승한다는 건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A가 양수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항함수의 상수항이 하는 역할은 뭐야? Y절편이야. X에다 0 넣으면 상수항밖에 안 남아. 모든 다항함수가, 그치? 따라서 지금 Y절편이 여기 양수에 걸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요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D랑 A의 그 부호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알파의 절대값이랑 베타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놨어. 그러니까 뭐야? 알파랑 베타가 똑같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게 아니고 베타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다는 얘기지?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f'x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f'x. 자, f'x는요 3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여기가 근이에요. 맞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A가 어디 갔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x축은 여기를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쌤이 한 f'x에 구한 거야.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지. C의 좌표. C의 좌표 뭐야? 쌤이 뭐라 했어? Y절편이라고 그랬지? 음수야, 양수야? 음수네. X축 아래쪽에 지금 여기 Y절편이 여기 X축 쌤이 요거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잖아.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그지? 여기가 0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0을 대입한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C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B의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B의 좌표는 뭘로 알아낼 거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차로 알아낼 겁니다.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쌤이 아까 알파랑 베타 중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 라고 했으니까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생각해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1이야. 그럼 둘 더하면 0이지. 근데 내가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얘가 더 크니까. 그지? 베타가 더 크니까 당연히 둘이 더하면 양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둘이 더했을 때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A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양수가 나오려면 B가 음수가 되어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B가 음수인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요 그래프에서 AD 좌표 알아냈고 요 그래프에서 CB의 좌표를 알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방금도 본 비슷한 함수지. 여기 중근인가봐, 그치?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2가 뭐 뚫고 지나가는 건가봐. 그래서 f'x의 그래프에 대한 식을 대충 써보면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뭐 a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다. 그치? 2는 근 하나짜리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중근. 됐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얘가 f'x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도함수 그래프예요. 도함수. 그러면 여기 마마뿔 표시한 다음에 실제로 fx 그래프는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형태를 띠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개형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자,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네. 그치? 1번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갔다 올라갔다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야? 얘네 둘은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치? 이것도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1번인 걸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요 뿔맛뿔만 잘 표시하면은 이런 개형 문제가 이렇게 보라색이잖아요. 그치? 어려운 단어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그리고 쌤이 저거 알려준다 했었잖아. 그 증간표. 그죠? 증간표 문제를 증간표를 한 번 정도만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따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요거로 쌤이 증간표 그리는 거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증간표를 학교에서는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그거 하고 알고 있으면 돼. 원래는 쌤이 어떻게 했어? f'x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맞 표시해가지고 여기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뭐 얼마, 1 대입한 값 얼마, 그렇지? 그리고 x축의 위치 어디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증간표에 다 들어가면 돼. 사실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당연히 증간표 안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뭐 서술형으로 내겠다는 얘기 안 나오면 그냥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f'x의 그래프가 지금 0하고 1이야. 0하고 1을 근으로 가죠. 그래서 증간표는요 이렇게 표를 그릴 겁니다.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그리고 여기 뭘 쓸 거냐면 x랑 f'x랑 fx를 써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근이 되는 애 0, 1 이렇게 써줄 겁니다. 포인트가 되는 녀석이 근이잖아, 그치? 0하고 1을 써줄 거고 f'x는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오죠, 그쵸? 저기다 0 대입하면 실제로 0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1 대입해도 0 나오네, 그치? 이게 뭐야? 0을 x가 0일 때 대입한 값 쓰는 거야. 1일 때 대입한 값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공간에는 뭘 쓰냐면 걔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쓸 거야. 근데 한 방에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뭘 쓸 거냐면 0보다 앞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같은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어때? 여기 12 플러스네, 플러스, 그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 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봐. 그럼 또 플러스가 되겠지. 또 여기 마이너스가 돼. 됐어요? 네, 그 숫자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fx에서는 플러스니까 올라가겠구나,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겠구나,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겠구나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fx 값도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1 대입하면은 0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증간표야. 됐지? 그러니까 딱 봐도 졸라 쓸모없죠. 네. 이거 아까 풀마풀 표시하는 게 한눈에도 딱 보이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뭐야? 그냥 0하고 1에다가 0이 중근이고, 그치? 0이 중근이고 1이 근 하나짜리니까 여기 지금 내려가야 되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접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 뿔뿔마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 값은 마이너스 1, 여기 값은 0이니까 0이 있는 곳에 x축이 이렇게 지나겠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걸 증간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증간표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니까 꼭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잠깐만, 11번 했어? 했네. 자, 쭉 넘어가서 자, 오늘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3 할 건데요.
자, 도함수의 활용 3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걸 배우냐 그런 건 아니야. 쌤이 방금 뭐라 했어? X축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이제 X축의 위치를 본격적으로 찾아볼 거야. 그래서 X축의 위치를 찾아야 X축이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 뭐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쌤이 너네한테 뭔 얘기를 예전에 했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허근? 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가 허근을 가진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겨야겠어?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다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X축과 비교해서 항상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잘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완성시켜 놓고 X축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는 뭐야?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우리가 3차함수 이렇게 그렸어. X축이 여길 지나면 실근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허근이에요, 허근. 그 다음에 X축이 여기를 지나면 실근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근 하나짜리, 하나는 중근. 그지?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 실근 세 개. 그지?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여기를 지나면 허근 두 개, 실근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X축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근의 판별,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근을 가지는데 그 근이 몇 개고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자, 쌤이 아까 3차 그래프를 잠깐 그렸는데요. 만약에 여기다 그려. 혹은 여기.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게 뭐야?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갖는 케이스지. 얘는 극소랑 극대가 부호가 똑같아. X축이 만약에 요거다 라고 하면 어때? 둘 다 양수지. 그지? 그리고 X축이 만약에 요거다 하면 어때? 둘 다 음수지. 그래서 극대랑 극소랑 곱해서 0보다 커져요. 둘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요렇게.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 자, 요 케이스는 극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0이죠. 그죠? 그럼 둘이 곱하면 0 되겠네. 그 다음 X축이 여기 있으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0이네. 그지? 즉 뭐야? 극대랑 극소를 곱해서 0이 나왔다? 그럼 중근이랑 실근 하나를 갖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세 번째 X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무조건 반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극대랑 극소가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X축의 위치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쌤이 아까 말했죠. 요거 풀 때 쌤이 예전부터 계속 X축 강조를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어떻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로 항상 읽어야 돼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얘가 항상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 4차 함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인 저거 있지. 이 녀석의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 녀석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다면 그럼 무조건 모든 그래프가 다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아주는 거야. 알겠어?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26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는데 1분 남았으니까 조금 쉬다가 할게요.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밑줄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그럼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살짝 그려져야 되고 X축이 여기 극대랑 극소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지? 요걸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쌤이 갖다가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이 y는 0이 바로 x축이거든. 그지? y는 0이라는 그래프랑 서로 같다. 즉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게 방정식인 거야. 알겠지?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완전 잘못된 표현이에요. fx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랑 이제 둘이 같다 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만 표현을 하든지 함수로만 표현을 하든지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해갖고 이렇게 되고요. 자, f'x는 0하고 2에서 근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요런 그래프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0을 갖다 대입해보면 fx에 0 대입하니까 여기 2-k 그리고 2를 갖다 대입하니까 8 빼기 12 더하기 2 빼기 k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0이라는 값, 즉 x축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 최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x축의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x축의 위치를 서로 다른 세실경에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y는 0입니다. 즉 2-k라는 요 극대값은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라는 극소값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요걸로 푸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아까 말했죠?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요 방법을 좀 고집하긴 해요. 왜냐면 그래야 모든 문제들에서 안 틀려. 갑자기 어느 날 극대 극소 곱하면 양수였나? 음수였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이 푸는 거예요. 어떻게? x축보다 위에 있다, x축보다 밑에 있다. 그거를 이 말로 뱉으면서 x축이 0이야 0. 그지? x축보다 위에 있다, x축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정수의 개수가 3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정식에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밑줄. 자, 세실근인데 근에 대한 정보가 조금 디테일해졌지, 그치? 디테일한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이제 양근과 음근 얘네가 판단되려면 y축까지도 필요해요. y축. 왜냐면 y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니까, 그렇지? 그래서 x축의 위치뿐만 아니고 y축의 위치도 필요하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아까랑 똑같이 fx를 둘게요. 얘를. 그리고 미분. 자, 이렇게 될 거니까 0하고 1에서 이렇게 뿔맛뿔 될 거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0을 갖다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그리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y축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지? 자, y축의 위치를 보니 이거 플러스네. 아, 아니네, 마이너스네. 잠깐만. y축의 위치를 보니 여기네요. 그죠? 0 집어넣은 게 y축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x축이 만약에 x축이 뭐야? 여기를 지나면 되겠네. 여기. 그지? 여기 지나면 되잖아. 이거 좀 뭔가 쉬운 문제네. 너무. 원래는 약간 애매하게 줘요. 애매하게. 그래서 y축의 위치를 막 이런 데다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찾은 극대랑 극소는 상관없이 요 값이랑 요 값 사이에 x축이 있어야지만 여기 보면 양수근 2개랑 음수근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만약에 x축이 여길 지난다 여기? 그러면 근은 분명 3개지. 그지? 근은 3개지만 음수근 2개랑 양수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줘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졸라 쉽게 줬네요. 여기가 y축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냥 여기 x축 지나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x축이 아까 뭐다? y는 0이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은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은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겠다.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534번 봅시다.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한번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겁나 쉽죠? 자, fx를 x세제곱 이렇게 두고 자기랑 틀린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돼서 0하고 2에서 근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0 갖다 집어넣으니까 1-k 그리고 2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래갖고 서로 다른 세실근 지나려면 여기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1-k보다는 0이 더 밑에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보다는 0이 더 위에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3개 됐어요? 간단하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곡선이랑 직선이야. 그러니까 곡선이랑 직선을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 언제 했냐면 우리 적분할 때. 그지? 막 곡선이랑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근데 이딴 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했지? 어떻게? 둘이 같다고 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새로운 함수를 찾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1x랑 x 플러스 k랑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얘를 새로운 함수인 fx라고 두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바로다가 미분해가지고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또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릴 거야, 너네. 맨날 그릴 거야. 귀찮을 정도로 많이 그리셔야 되는데요. 계속 그리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16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요. 2를 갖다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가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이야. 밑줄 쳐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한국말로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뭐냐면 얘를 쌤이 fx라고 둘 거잖아, 그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예요. x축이 0이고요. 이게 위라는 뜻이야, 그치? 모든 그래프가 내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래프가 그치? 그려진 모든 그래프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 쌤이 아까 말했던 거야. 4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요 값이 x축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미분하시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요거 4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요거 우리 인수분해 할 줄 알죠? 곱셈 공식. 맞아. 자, 근데 요게 근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죠, 그쵸? 궁금할 땐 빨리 판별식 써보면 돼. 마이너스 3a 제곱은 마이너스 3 때문에 a제곱이 항상 양수라서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지? 그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얘는 뭐야? 허근이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가능하죠. a가 0이라면 중근도 돼. 알겠지? 중근도 될 수 있어.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a가 0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x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을 근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 하나가 나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뭐냐면 y는 x 세제곱 그래프인데 얘가 0 3중근이야. 3중근. 그래서 3중근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0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울기가 0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게 계속 증가해. 왜냐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가 0을 근으로 갖고 이렇게 생겨서 뿔뿔이거든.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잠시 있어서 이렇게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예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근을 갚는군. 그래서 0이 제일 최소값이니까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48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A가 0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겠다, 그렇지? 그 다음 A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그치? 여기는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뿔 이렇게 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따라서 A를 갖다 대입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48, 얘가 여기 값이지. X축이 요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축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넘기지 말고 쌤이 그냥 풀어볼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a제곱 플러스 4가 뭐야? 그냥 양수지. 얘는 인수분해도 안 되는 그냥 양수야, 그치? 그럼 양변 a제곱 플러스 4로 나눠도 돼, 안 돼? 돼. 상관없어. 그냥 사라져도 된다는 얘기. 얘는 그 부등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애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아까 0도 포함하고 있지? a가 0일 때, 그치? 그래서 됐습니까? 자, 오른쪽 넘어가서 이번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x가 2보다 클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x가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그다음에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서 다 커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2보다 클 때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이 친구를 좌변으로 넘겨서요, fx라고 두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2보다 클 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2보다 클 때니까 요 라인 제외한 나머지 애들,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이해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x축이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러면 x축보다 항상 크잖아, 그치?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어도 되나? 여기 있는데 여기 비어있잖아, 그치? 여기 비어있잖아, 그치? 여기 있어도 돼, 안 돼? 돼. 왜 되냐면 여기 말고 나머지 애들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데 x축이 있어도 걔는 상관이 없어요. 얘 말고 나머지 애들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x축이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면 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8 빼기 12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고요.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가 얘기가 나와서 정수 k 값이 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쌤이 만약에 여기서 니네가 등호가 있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4보다 크다가 됐을 거니까 우리는 5를 답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때문에 틀리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쌤이 항상 저기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어. 쌤이 이런 부호를, 범위 같은 거 쓸 때 괜히 밑줄 치고 괜히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야.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에다 내가 그릴 때 똑바로 표현을 해야 돼.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빵꾸 난 상태로 나머지 애들을 표시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x축이 여기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간 0에서 2까지 성립해야 된대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구간 0에서 2까지를 표시해봐. 그리고 그 구간이 x축보다 어쩌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같이 왔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간 0에서 2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래서 0은 대충 여기쯤일 거고 2는 대충 여기쯤일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쓰는 그래프는 여기 7 해주셔야 됩니다. 닫힌 구간이에요, 그쵸? 네, 7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X축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뭐야, 여기 1을 갖다 대입하시면 여기 값이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보다 X축이 더 밑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치? 따라서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K의 최소값은 1이 된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552번, 속도가 속도구나. 자, 속도가 속도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속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속죄 적읍시다. 자, RPM 여기 유형 몇 번이냐? 유형 7번까지. 도함수의 활용 3, 유형 7번까지 A단계 대표 문제 풀어오시고요. RPM 도함수의 활용 2, 상중이랑 식곱 제외하고 다 풀어오시고요. 연산킬러 좀 줘봐. 빠졌다. 연산킬러 속도가 또 전까지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원 연산킬러 11까지 붙이면 된대요. 연산킬러 11 11단원 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뭐 활용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